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도착한 깜찍한 소식. 바로 꿈누리 기자단이 직접 만든 뉴스인데요. 그 풋풋한 영상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들의 고민 함께 나눠요. 부산통 부부클리닉 오늘 도착한 고민은요. 애완견에게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정미애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사연 들어볼까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영화 속 부산을 찾아보는 시간 부산은 영화다입니다. 오늘의 영화는요, 최근 극장가를 휩쓸었던 아수라인데요. 아수라 속 부산 잠시 후에 함께 찾아보시죠.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노래교실, 배워봅시다 노래편. 오늘 배워볼 노래는요, 장윤정의 숨은 명곡 애가타입니다. 유별 선생님과 함께 송년회 가왕 도전해볼까요? 우리 지역 주무관에게 직접 듣는 지역 소식, SNS로 본 금정. 이번 주 금정구에서는 또 어떤 따끈따끈하고 알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결핵기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겨울마다 발행되었던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올해의 실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10인을 소재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적인 자선운동이었던 실이 이제는 추억 속 존재로 잊혀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10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편지나 카드보다 SNS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실 판매량과 모금액이 최근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결핵의 고통 속에 남겨져 있지만 이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실이 될 크리스마스 실, 크리스마스 실을 통해 결핵 환우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행복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아이들에게 방송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얼마 전 뉴스 실습 영상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꿈누리 기자단의 오늘의 뉴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DNC 뉴스 박연수, 이승원입니다. 최근 들어 어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만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그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화장과 말줄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얼굴은 하얗고 눈은 까맣고 입술은 빨간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명 펭귄 화장이라고 불리는 이 화장법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 매우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학생들이 많이 꾸미는 걸 많이 봤어요. 학교 안에서 많이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주로 학교 마치고 가는 선배들이 화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화장은 TV 속 연예인들을 따라하거나 주변 선배, 언니들을 보고 배운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면 건강에 좋지 않고 학생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화장으로 인해 벌점을 받거나 화장품을 압수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외모를 가꾸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규칙을 어겨서까지 화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화장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화장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을 가꾸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우호적인 눈길로 바라봐주고 내면의 아름다움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이상으로 정윤주 기자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들만의 문화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페메페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SNS상에서 많은 청소년들의 줄임말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줄임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남우서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여기는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진로활동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재현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니 요즘 연방 봤나? 진짜 야, 엑소가 갑이지. 아무튼 니 엑셀이지. 내가 엑소 엽사가지고 좀 보내줄까? 헐, 표현을 좀 보내줘. 학생들에게 줄임말을 언제, 어떤 표현을 활용하여 사용하는지, 그리고 줄임말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쓰는 줄임말은 먹방과 안무랑궁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보통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나 학교에서 줄임말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줄임말 사용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줄임말 요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줄임말은 엄마랑 아빠랑 합친 말, 그거랑 합친 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라는 긍정적인 단어인데 줄이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편하니까 쓰고는 있는데 별로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 줄임말 들으면은 저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어른들은 거의 다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줄임말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자신의 생각 같은 걸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줄임말을 쓰다 보면 한 번씩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고, 줄임말을 계속 쓰다 보면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져서 한글이 파괴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줄임말 사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았는데요. 친구들과 더 편리하게 소통하기 위한 줄임말, 과연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이기만 할까요? 지금까지 꿈누리 기자단의 남효서 기자였습니다. 줄임말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접 뉴스를 취재하고 원고 작성에 출연까지, 아이들의 뉴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꽤 높은 것 같죠. 해운대구 진로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꿈에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해운대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리얼 부부상담소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애완견에게 아내의 사랑을 빼앗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고민 두 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소통 전문 상담가 정미애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 전문 상담가 정미애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얼마 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무인도에 꼭 가져가야 할 3가지의 냉장고, 휴대전화, 그리고 애완견이 뽑혔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남편은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이 3가지에 꼽혔다고 하는데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절대 데려가면 안 되는 가족에 포함됐단 말이죠. 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열이 확 올라오는데요. 선생님, 저에게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저도 무인도에 안 데려갈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집사람. 세 번째. 애엄마. 아, 이제 좀 풀린다. 아이고, 방송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끔 이렇게 애완동물이 배우자보다 좋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애완동물이 남편보다 이것만은 좋다 할 수 있는 점, 뭐 3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애완동물이 남편보다 가정 내 서열 순위가 앞서기는 하죠. 애완동물이 남편보다 좋은 점 3가지를 들자면, 첫째, 나만 바라본다. 그렇죠. 둘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셋째, 언제나 내 편이다. 맞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면 우리 집 애완동물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3가지는 뭔가 확실한 공통점이 있죠. only you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거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애완동물을 통해 투사해보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주제는요. 김영은 시민기자님이 아마 조금 많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재, 민성이의 동물 사랑 때문에 사모님과 좀 의견 충돌이 있으신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 집사람은 저희 집에 있는 곤충 및 그 애완동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런 일로 다투거나 시기할 만한 일이 생길 수는 없고요. 네네. 그런데 아시죠? 우리 집에 민성이 이놈은 곤충부터 앵무새, 닭, 이제는 파충류까지 집에 데려다 왔습니다. 이게 그럴 거라고 너무 싫어서 하는 그 지네 엄마는 그래서 뒤쪽 창고에 한기퉁이를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창고는 자기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들이 마음대로 세팅을 하고 이것저것 키우기 때문에 자기 엄마나 누나는 네네. 그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인데 출입 통제 구역이 하나 생긴 셈이죠. 또 이놈이 이런 것들을 키우기 전에는요, 주말이나 주일에 피곤한 아빠를 일찍 깨워서 낚시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외식하자 라고 피곤하게 굴더니 그런 놈인데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아빠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아들아 낚시 갈까? 그러면 뭐 선약있다고 딱 잘라서 말해봅니다. 아이고. 어떤 약속이냐면요. 네네. 대부분이 파충류 샵이나 그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 교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아빠로서 좀 외롭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걱정입니다. 선생님,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부 그리고 아이들 왜 이렇게 아빠 그리고 남편보다 애완동물에 더 집착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이유 때문에 집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남편보다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개는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성장하여서 가정을 떠나고 난 후 그 빈자리를 애완동물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어떤 감정의 스펀지였습니다. 어떤 감정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흡수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자녀가 없거나 떠나고 나면 감정의 관성이 애완동물에게 옮겨가는 것이죠. 특히 모성은 뭔가를 돌보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본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성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집착에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요. 사례를 한번 보고 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3년 동안 금술 좋은 인꼬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사이는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냐고요? 바람을 폈다면 자존심이라도 덜 상할 겁니다.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남자는 바로 우리 집 강아지 세바스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취업으로 집을 떠나게 된 후 엄마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던 아내가 우울해하는 것 같아 들여놓은 애완견이 우리 부부의 금슬에 문제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상의 없이 개를 데리고 왔다고 핀잔했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아내는 세바스찬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바스찬 그랬죠. 어구 귀여운 내 새끼. 처음에는 나몰라라더만은 이제는 하루 종일 세바스찬만 하는구나. 그래 좋나? 아 당연하지. 나보다 더? 가끔은? 뭐랄까나 농담이지. 세바스찬 산책 나가자. 설마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편보다 걔를 더 좋아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세바스찬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도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아 피곤하다. 이모 아이고 이게 뭐고? 아니 걔를 침대까지 데리고 오면 웃잖아. 빨리 안 내려놓나 빨리. 아 그치 여보. 이 세바스찬이랑 우리 셋이서 침대에서 자는 거는 너무 불편하겠지? 당연하지. 아이가 걔는 걔 집에 자라 캐라마.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바닥에서 자는 건 어때? 우리 세바스찬 딱딱한 바닥에서 재우는 건 너무하잖아. 뭐라카노 지금. 아내가 걔가 바닥에 자는 거는 너무하고 23년을 같이 산 남편이 바닥에서 자는 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아 여보야 나 몸살 났나 보다. 기침 나오네. 움직일 힘도 없다. 나 병원 좀 데려다 주가. 뭐 병원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약 먹자. 나 지금 세바스찬이랑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 아니 내가 이래 아픈데 어딜 가노? 그게 오늘 세바스찬 예방주사 맞는 날이거든. 날짜 어기면 우리 애기 큰 병 나면 어떡해.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남편이 아픈 건 별일 아니고 걔 예방접종 날짜 못 맞추는 거 그게 큰일이가. 진짜 미치겠네. 아니 큰일이지. 당신이 소리 질러서 우리 세바스찬 놀란 것 좀 봐. 세바스찬 괜찮아? 아유 우리 애기 나쁜 아저씨 말은 듣지 마.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진짜. 어쩌다가 제가 걔보다 못한 홀대를 받고 아내를 두고 걔랑 경쟁하게 되었는지 참 생각할수록 제 신세가 한심합니다. 이제는 걔까지 저를 구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소심한 건가요? 말씀 좀 해주이소. 네, 이번 주 사연 보고 왔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겠냐. 걔는 침대에 자고 사람은 바닥에 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조민경 씨 오늘 사례 이해가 솔직히 갑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도 이렇게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죠. 제대로 답해 주시네요 오늘은. 자 선생님, 아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홀대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게 이 개는 떠나버린 자식을 대신하고 자식과 같은 감정의 무게로 자신의 감정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자식보다 더한 애정을 넘어 집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남편을 홀대한다는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사랑해 주는 것 같고요. 남편은 익숙하니까 굳이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걔가 말을 못하니까 왜 아이들 말문 트일 때까지 왜 부모들이 무한 사랑을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을 강아지보다 홀대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아내가 이러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남편이 싫다기보다 강아지가 남편보다 더 잘해서?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남편이 싫다기보다 강아지가 더 좋은 거죠.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에 생기는 빈둥지 증후군의 한 양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강아지가 더 잘했다기보다 강아지는 원래 모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강아지 본능입니다. 그쵸? 아내가 강아지를 절대적인 애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 못하는 자식처럼 강아지가 뭔 짓을 했겠습니까? 받아들인 아내의 마음이 그러하고 또 그러고 싶은 거죠. 강아지가 공허함을 채우는 든든한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봤지만 이 부부처럼 이렇게 황혼 신혼이라고 하죠. 이 시기를 보내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난 후 부부 사이가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못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걸까요? 흔히 자식을 부부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집합이 이렇게 술러덩 빠지고 나면 갑자기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지 무척 대략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자식 바라기가 인생의 전부인 부부인 경우에 특히 그렇죠. 둘만의 시간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대책도 없었던 거고요.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고 또 말하는 분도 계시고 같이 하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떠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져서 부부간에 무거수행이 절로 되기도 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제 예리한 촉으로 짚어봤을 때 아내가 애완견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남편에게 보내는 그 무한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알 듯 말 듯하지만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둔한 남편들을 진짜 남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름길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언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여자의 인생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애완동물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듣고 그런 존재감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희망사항일 수는 있죠. 그쵸. 살다 보면 내 손 안에 너 있다 그런 존재 꿈꿀 수도 있는데요. 애완동물이 남편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 이웃에게 물어봤어도 그 댁도 이런 상황과 비슷한데 그분의 답이 그냥 운명처럼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말 못하는 자식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충분히 섭섭하고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예. 애완견에게 자리를 빼앗긴 이 남편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자식들이 떠나고 지금 허전하신 부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이 완성된 신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신혼일 때는 자식도 낳아야 하고 키워야 하고 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정말 많았었죠. 말하자면 미완의 신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식은 장성에서 떠났고 숙제도 대충 했고 이제 남은 두 사람은 비로소 둘만의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취미나 여행 같은 것을 함께 찾아보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의 배우자를 대신할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편파적일 수 있지만 남자들은 밥벌이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척은지심이 좀 생기지 않나요? 남편분들 힘내시고요. 힘납니다. 열심히 살아온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낼 때입니다. 네, 이 아내가 자꾸 애완견에게 마음이 가는 건 아마도 아내의 마음을 조금 몰라주는 남편의 태도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아내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우 시민기자님, 정미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부클리닉 이 가슴 속에 쌓아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저 스마일 메이크업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스토리 갑, 비주얼 갑, 그리고 흥행 갑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영화 아수라인데요. 이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범죄 액션 느와르라는 평가를 받은 영화 아수라의 배경이 바로 부산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영화 아수라 속에 숨은 부산 이야기 지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찾아볼까요? 여기 지옥 같은 세상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전쟁. 서로 치고 받고 쫓고 쫓기고 물고 물리고 아이고 무시라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데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최후의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극악무도한 아수라의 세계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아니고 나쁜 놈, 대따 나쁜 놈, 억수로 나쁜 놈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진작에 만나게 해드리는 건데. 부패한 경찰 정우성, 기회주의자 검사 곽도원, 악독한 정치가 황정민,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주지훈까지. 귀엽네. 와,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요. 저 눈빛들 좀 봐. 나도 좀 낀가 주이소.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니, 부럽다기보다는 좀 살벌한 조합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들이 욕망이 들끓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범죄 액션 너아르 영화가 바로 아수라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갑자기 뭘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화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안남시가 알고 보면 부산시라는 거. 진짜? 네, 진짜다 맞아요. 영화의 반 이상 60%를 부산에서 촬영했다니 게임 끝. 미스테리한 지하세계 같으면서 홍콩이나 동남아의 어디 뒷골목을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비주얼, 어디에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가상도시를 찾아야 했는데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결국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를 비롯해 범천동 청가물시장, 천안사, 신평공단 창고, 해운대 요양병원, 장림동 주택가, 그리고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부산의 풍경을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역시 굿. 이렇게 촬영 단계에서부터 부산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영화 아수라. 얼마 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스페셜한 관객 서비스를 선보이며 환호와 갈채를 받기도 했는데요. 역시 의리의리하시네. 나 그거 진짜 잘해. 그래서 최후에 살아남은 승자가 누구냐고요? 그건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곽도원 형님은 곡성에서 황정림 형님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여기서 또 세상에 이런 앙숙이 또 없네요. 말을 너무 막 던지신다. 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아수라의 무대가 되었으나 영화를 찍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영화도시 부산입니다. 충무로 감독님들, 부산에서 영화 찍으시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부산영상위원회에 컨택한다. 둘째, 부산으로 온다. 어때요? 고맙게도 너무 간단하죠? 벨리벨리 땡주시. 이 아수라 속 배경이 된 가상의 도시 안남시가 바로 부산이었군요. 이 영화 속 배우들을 더욱 빛나게 해준 이 부산. 아수라가 만약 부산에서 촬영되지 않았다면 이런 비주얼이 나왔을까요? 앞으로도 부산도 빛나고 영화는 더더더 빛나는 멋진 영화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배우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코너 배워봅시다입니다. 배워봅시다. 오늘도 유별 노래 강사님과 멋진 노래를 배워볼 텐데요. 유별 강사님과 배워볼 오늘의 노래는 트로트 공주 장윤정 씨의 숨은 명곡 중 하나인 애가타입니다. 트로트 히트 제조기 장윤정 씨의 애가타, 지금부터 유별 강사님과 함께 배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윤정의 애가타 배우겠습니다. 네, 그럼 1절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애가타도록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람만 봐도 애 같아. 맘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1절 잘 들으셨죠? 네, 애 같아 설명드릴게요. 자, 이 노래는 슬로우 락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리듬을 잘 타시면 되거든요. 리듬이 딴딴딴따 라라라라 딴딴딴따 라라라라. 이 리듬을 잘 타시면 이 노래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찝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목에 힘 주시잖아요. 목에는 힘 빼시고 단전에 힘 주시면서 여기 고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자, 이 노래는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슬로우 락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노래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세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 1절과 2절이 중복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만 봐도 굉장히 너무 애틋해가지고 애가 타는 그런 심정으로 노래를 이 부분 하시면 노래가 잘 되십니다.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1절,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람만 봐도 애 같아. 맘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바라만 봐도 애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네, 여러분들 애가타 잘 배우셨죠? 네, 애가타 이 노래처럼 이렇게 애틋한 사랑, 이 겨울에 이런 사랑이 다가온다면 정말 좋겠죠? 저도 소시적에 이런 사랑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 하시면서 이 추운 겨울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과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8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요, 장윤정 씨의 팬들에게는 이미 숨은 명곡으로 유명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멜로디와 가사를 들어보니 정말 사랑 때문에 애가 타는 여인의 심정이 잘 드러난 곡인 것 같죠? 노래 부를 일이 많은 연말, 장윤정 씨의 애가 타 한번 불러보신다면 송년회의 인기 스타로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가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유별 강사님의 노래교실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SNS로 본 금정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SNS로 본 금정입니다. 오늘도 매주 금정구의 최신 뉴스를 금정구청 직원분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정구에서는 어떤 SNS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하시죠?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이태경 님이 전해주시는 금정구 소식 함께 만나봅니다. 금정구 SNS 소식의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이태경입니다. 뜻깊은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금정구는 여러분들의 연말을 책임질 즐거운 기획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합창단인 국립합창단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의 하나인 핸델의 메시아를 선사해드리고 17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50년 동안 오빠 남진의 젠틀맨 공연이 준비됩니다. 이외에도 21일 체코 소년 합창단 보니푸에리의 내한 공연, 29일에는 켄, 윤한기, 김종서가 부산 네오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준비하세요. 지난 토요일에는 서동 유니세프 도서관 앞 광장에서 송구영신 서동 삼락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송구영신의 의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주민 50여 명과 함께 1락 어쿠스틱 밴드 공연, 2락 보다 마술 공연, 동락 주민들과 함께 즐기다 전통 연희까지 3락을 거쳐 참여자들이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 각종 행사와 만남의 자리 등으로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그 중에서 스티로폼의 경우 분리배출이 참 어려운데요.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은
과일 상자 등 박스용 흰색 스티로폼, 깨끗한 흰색의 받침 접시 등이며 이외에 과일 포장재 및 완충 스펀지류, 색상과 무늬가 있는 경우 컵라면 용기 등은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니 종량제 본투로 처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조그만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보살핌으로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습니다. SNS 소식이었습니다. 12월을 아름답게 꾸며줄 다양한 콘서트 공연 소식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송년회, 송구영신 서동 삼락행사, 그리고 연말 행사 후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정보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12월을 준비하는 금정구 주민들, 올 한 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즐겁고 활기찬 금정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구 1호님입니다. 세상 행복. 퇴근 후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글자글 행복한 시간이라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먹기 전 찰칵. 오래되어 낡았지만 추억이 있는 맛집. 연탄구이 특유의 맛 굿이라고 하셨네요. 5915님입니다. 옛날 통닭. 닭다리살이 통통, 닭다리 잡고 맛있게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하셨다고요? 3670님입니다. 통영의 별미, 아삭아삭한 무김치와 꼬들꼬들한 식감의 오징어 먹고 왔다고 하시네요. 어릴 적 추억의 맛, 가족들과 외식 메뉴로 옛 생각이 떠오르던 함박 스테이크 드시고 오셨다고요? 추억의 잔치국수, 오랜만에 집에서 육수 만들어서 잔치국수 만들어 먹었어요. 뜨끈하니 맛있겠는데요? 2296님입니다. 따뜻한 하루의 시작.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시작해봅니다 하셨네요. 5189님입니다. 어두운 방 침대 옆에서 이렇게 귀여운 조명이 저를 지켜주네요 하고 룸메이트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동구입니다. 갈고 닦은 실력 발휘하는 효자손 칸타빌레의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어르신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우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사회교육 발표회 효자손 칸타빌레가 동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중구청 방문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품을 전해주셨네요. 중구입니다. 보수동 도시재생사업 우수마을 견학을 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이해를 돕고 마을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우수마을을 견학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통해서 어려운 이웃의 사랑의 성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영도구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통해서 독거 노인의 김장김치를 전해드렸네요. 영도구 남항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동구입니다. 부산 동구교회연합회가 관내 생활 어려운 가정에 전해줄 김치 전달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CJ 헬로비전과 기장국민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 대축제가 펼쳐집니다. 12월 10일 토요일에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에서 김장 나눔 봉사와 가요사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보드게임 페스티벌이 12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전시 행사와 대회, 세미나 등 여러 부대 행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부산 해맞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진행됩니다. 부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캐럴 모음곡을 선보입니다. 금동훈의 타악 독주회가 있습니다. 12월 18일에 부산문화회관에서 초망자굿, 동해안 무속 사물놀이 등을 연주합니다. 연말연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택시 잡기.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잡힌 택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승차 거부 신고는 120 바로콜센터로 평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신고가 가능하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위치, 시간, 차량 번호를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객이 만취했거나 애완동물을 상자나 가방에 넣지 않고 태우는 경우, 또 택시 기사가 예약 콜을 받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확인하셔서 연말에 택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며 답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네 너. 그렇게 좋으면 지금 따라가서 만나라고 하네.